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전기와 콘덴서 여러분 교과서 35쪽입니다. 정전기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전기죠? 움직이지 않는 전기. 그 움직이지 않는 전기를 이용한 것이 실생활에 편리하도록 이용한 것이 콘덴서입니다. 정전기를 갑자기 나오면은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전기를 다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전기에는 움직이는 전기, 움직이지 않는 전기가 있습니다. 않는 전기. 우리 움직이는 전기는 어떤 게 있는가요? 직류.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공부했던 직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 앞에 뒤에서 나올 교류 부분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전기는 지금 정전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석에 대한 얘기죠. 자기. 이렇게 전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직류 부분을 하고 지금 정전기 부분을 이제 들어가는구나. 근데 사실은 조금 있으면은 자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전기와 자기를 같이 하고 그 맨 나중에 교류를 하게 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전기에는 움직이는 전기와 움직이지 않는 전기가 있다. 움직이는 전기는 흐르는 전기죠. 직류, 교류, 흐르는 전기입니다. 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고, 움직이지 않는 전기는 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기가 아니고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또 자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전기적 현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전기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전기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대전이죠, 대전.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또는 전하, 대전차가 가지는 전기량, 우리 저번에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Q라는 거 공부했고 쿨렁이라는 거를 공부했는데, 뒤에 밑에 나오는 정전기란 대전체 내에 정지되어 있는 전하, 같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것. 여기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 마찰전기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마찰전기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가기는 뭐하지만 우리 16쪽에 대전서열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오라 했죠. 유모, 나일론이라 했죠. 유모, 유리, 머리카락. 요거는 다른 물체하고 부닥쳤을 때 마찰이 일어났을 때 플러스 성질을 가진 겁니다.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쭉 뒤로 가가지고 플라스틱 종류를 가보면은 마이너스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고 플라스틱을 가서 비비면은 유리에 있는 플라스틱에는 뭐가 납니까?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이제 마찰 전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우리 여러분 전기이론 16쪽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정전 유도와 정전 차폐라는 말이 나오네요. 우리 공부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좀 어렵죠? 자, 정전 유도 한번 해봅시다. 그림과 같은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에 가까운 곳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며 반대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타나 있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물체를 어떤 중성적인 금속에다 갖다 대면은 이 마이너스가 가까운 곳에서는 플러스가 나타나고 먼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타난다. 정전유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하나씩 나올 때마다
공부 조금 해야 되죠. 정전 차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전 유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 정전 유도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이번에는 여기를 플러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에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가 대전이 되고 그 반대쪽에는 양으로 대전해져서 여기에 있는 막대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철망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이런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도 이 철망에서 이 플러스에 대한 것을 다 흡수해 버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거는 금속 철망으로 차폐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차폐죠. 정전차폐. 또 이제 한번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면서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유전율은 도대체 뭔가?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유전율이 크다는 것은 전기가 안 통하는 뜻이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유전율이라는 것은 꼭 이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때 전기가 안 통하는 것은 유전율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율을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유전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전율은 엡실론이라 쓰고 그리스 문자입니다. 또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로 쓰고 단위는 페럿 퍼 메터 외워야 됩니다. 유전율. 진공 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메터인데 1m당 이런 값어치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우리가 계산기를 누르면은 Shift 7 32번인데 처음에 전기 우리 공부할 때 원자의 전하량 뭐 이런 걸 했죠. 전자의 전하량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우리가 외우기로 암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Shift 7 몇 번 했죠? 0, 3 Shift 7 23 Shift 7 32 Shift 7 33 보너스로 양자의 질량 01 이렇게 하나를 더 우리가 더 외우기로 해가지고 여기 다 무슨 자가 들었다 그랬죠? 3자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3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계산기 뚜껑이 써 있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다가 03, 23, 32, 33 이렇게 해서 암기를 꼭 하도록 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진공중의 유전율의 값은 얼마인가? 이거 외우는 거 많은데 이걸 외우고 있을 수가 없죠. Shift 7 32 32인지 33인지 잘 몰라 헷갈려. 괜찮습니다. Shift 7 32 누르면은 요 입시론 제로라고 탁 뜹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 눌러서 Shift 7 33번 누르면은 거기 이제 뮤 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틀려도 관계없고 엡실론 제로는 진공 중의 유전율이고 Shift 7 32다. 여러분들 요거 꼭 암기를 하고 있도록 하고 비유전율이라는 말을 또 나오는데 또 모릅니다. 비유전율은 뭐냐면요. 전체 유전율이 입시론이라 하고 입시론 제로, 입시론 S인데 입시론 S는 이코로 입시론 제로분의 입시론인데 이게 B입니다. 분수가. 이 분수를 B라고 다르시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대 10은 X 대 뭐 20이다.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써라. 그럼 이거는 이코로 12는 이코로 20분의 X. 이거 B라 그러잖아요. 2 대 10 이걸 B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B입니다. 이 10분의 1을 B라고 합니다. 비유전율은 이게 비유전율은 엡실론 S죠. 엡실론 S는
공기나 진공 중에 있는 유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값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비유전율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 비유전율을 비교해 보니까 기준입니다. 진공이나 공기를 1로 할 때 절연지는 아까 우리 저 유전율이 그 전기를 잘 안 통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지는 종이는 공기나 진공 중에서보다 전기를 더 잘 안 통하고 작이나 티탄산 바리움 같은 경우에는 1000배나 안 되니까 1000배나 안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기보다 1000배나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자 부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전이라는 거는 진공이나 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배인가 이런 거를 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런 게 있었죠. 무게가 무겁다고 하고 무게에 대한 기준을 한번 해봅시다. 무게에 대한 기준을 하면은 물이라 했어요. 물이라 하고 물에 가라앉으면은 무겁다 그러고 물에 뜨면은 가볍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기에 대한 기준을 한번 해볼까요? 전기에 대한 기준은 뭐라 그랬죠? 땅이라 했습니다. 땅의 전기의 위치 에너지 전이죠. 전기의 위치 에너지는 이코로 0볼트다.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위가 200 전기의 위치 에너지 전기 위치죠.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220볼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220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게에 대한 기준은 물, 전기에 대한 기준은 땅, 유전율이나 비유전율의 기준은 공기, 진공이나 공기 이를 따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사실은 쿨롱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제 이 쿨롱의 법칙이 잠깐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기 기능사를 공부한다 그러면요. 이제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전기 기능사 한다 그러면요. 집에서 아들이나 딸들이 시험에 떨어지면요. 아버지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는 뭐 저 오빠가 시험에 떨어지면 집에서 웃습니다. 부인도 웃고 아들도 웃고 딸도 웃고 왜냐면은 이 전기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기 기능사가 운전 면허 시험 같은 줄 알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 단계에서 기술 자격 시험의 단계에서 제일 낮은 게 뭡니까? 기능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산업기사고 기사 또는 산업 빠지면은 기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술사 이런 단계로 가는데 아니 아버지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기능사예요. 전기 기능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오드 프로세서 그 2급, 3급 시험 보는 식으로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기 기능사의 책에 나오는 이런 쿨롱이라든지 옴이라든지 앞에 나왔던 패러데이 이런 사람들은 천재였습니다. 그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천재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이 전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봤지만 수십 명이 만들어내는 그 전기에 대한 그 과학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데 이게 쉬울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해를 잘 못하죠.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쿨롱의 법칙을 하는데
이 쿨롱의 제1법칙이라는데 쿨롱의 제1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 쿨롱의 제2법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쿨롱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은 식의 정렬 방법이 똑같아요. 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제 말은 모르고 F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Q1, Q2 이퀄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Q1, Q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쿨롱의 제2법칙이 어디 있냐면요. 쿨롱의 제2법칙이 46쪽에 있습니다. 우리 46, 이 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을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46쪽을 한번 살펴가서 보면은 이제 바로 뒤에 나오죠? 바로 뒤에 나오는데 46쪽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쿨롱의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쿨롱의 제2법칙이 있는데 아까 나왔던 제가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 F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Q1, Q2 했는데 여기는 쿨롱의 제2법칙 F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M1, M2 그 다음에 여기도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로 바뀌는 식으로 여기는 뮤 제로, 뮤 S 바뀌고 Q1, Q 대신에 M1, M2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쿨롱의 제1법칙을 다 외우고 있으면 이제 이 식입니다. 사실은 이 식이지만 이 식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은 쿨롱의 제2법칙까지도 다 맞는데 쿨롱의 제1법칙과 2법칙은 전기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꼭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나옵니다. 왜냐면 쿨롱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의 영역이 틀리거든요. 하나는 쿨롱의 제1법칙은 이겁니다. 미리 얘기하지만은 정전기에 대한 얘기고 쿨롱의 제2법칙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석에 대한 얘기예요. NS 여기에 미치는 힘이 얼마만큼인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만큼인가 그러니까 정전기 영역에서 쿨롱의 법칙이 한 문제 나오고 자석에서 또 한 문제 나와가지고 전기 이론 시험 문제 중에서 두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럼 이 쿨롱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37쪽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롱의 제1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점전화 Q1, Q2 쿨롱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의 크기는 정전기죠. 정전기의 힘의 크기는 이런 뜻입니다. 야, 정전기력이니까 정전기력이 뭔가? 정전기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겨울에 집에 와서 옷을 보는데 옷에서 부드득 하면서 정전기가 생깁니다. 그 정전기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전화 사이의 거리 Rm의 제곱에 반비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 자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F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Q1, Q2인데 식을 외우는 것이 말이 더 어렵습니다. 자, Q1, Q2가 있을 때 힘은 Q1, Q2의 곱에 비례하고 곱하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1에 써 있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외우지 않고는 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거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를 안 해온 사람은 기능사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식도 외우고 자 1번 2번식
4파이 F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Q1 Q2. 이거는 다시 한번 하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Q1 Q2.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 정정력의 크기는 아까 비유전율이 엡실론 S는 이퀄이 1이라 했거든요. 그래 엡실론 S가 있었는데 이게 1이니까 빼버리고 F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Q1 Q2이다. 이코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자승분의 Q1 Q2라는데 여기 1 빼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3 여기를 전체를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전기 이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틀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는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만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 Q1, Q2 또 몰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옷을 벗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문을 열을 때 자동차에서 그 손잡이에서 정전기가 찌릿하고 생깁니다. 그 정전기의 크기는 잡아당기는 힘 또는 둘 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잡아당기는 힘, 플러스와 플러스일 때는 밀치는 힘이 얼마인가. 우리가 집에서 옷을 벗을 때 부드득하고 생기는 정전기가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만큼인가. 이 찾아낸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전기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천재였습니다. 이 천재들이 만드는 거를 우리는 다 그 천재들이 그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건데 그 사람들이 실험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은 거를 우리는 그냥 단 10분, 15분 동안에 이론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전기 과학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과 그런 걸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나요? 감사한 마음과 이런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 쿨롱의 제1법칙을 꼭 외우라 그랬는데 그 외워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어가 전기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는 Q1하고 Q2가 있었어요. 여기에 Q2가 있었는데 플러스하고 플러스면은 밀치는 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Q1 하나만 있어서 여기 Q1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을 때 여기서 미치는 영향력이 장입니다. 장. 축구장, 골프장, 탁구장. 이 장이 R메다 있는 곳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만큼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Q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나뿐이 없으니까 E는 여기 Q가 여기는 아까는 Q1, Q2였는데 이번엔 Q2가 없으니까 Q1 하나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을 전기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쿨롱의 법칙을 외워야죠. 거기서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 줄어서 단위는 볼트 포메타 단위도 외웁니다. 왜 단위를 외워야 되냐면요. 전기장은 볼트 포메타고 아까 쿨롱의 제2법칙에서 이제 이런 헬리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전기장의 세기, 여기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석은요. 여기 자석이 N하고 S가 있으면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요거 자기장에서 똑같겠죠. 뭐 여기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 자승분의 자석 하나 M1 그리고 단위가 암페어 퍼 메타예요. 또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볼트 퍼 메타, 여기는 암페어 퍼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서 아까 쿨롱의 제1법칙을 외우면서 계속 연관된다는 걸 아시고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 밑에 한번 볼까요? 전기장의 색인 장소에다가 쿨롱의 전하를 놓으면 이 전하가 받는 정전기력은 아까 여기 2에다가 여기 Q 하나를 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Q 하면은 힘이 되잖아. 쿨롱의 제1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또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리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또 가보면은 쭉 여기서 미리 좀 가보겠습니다. 전위라는 게 있어요. 전위. 전위는 아까 우리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기준이 대지라 했잖아요. 대지의 전위는 0V다 그러는데 전위 V는 4파이 입실론분의 Q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아까 자 전기장의 색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힘 F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 자승분의 Q1 Q2였고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전기장의 색이 2는 이거 똑같고 하나뿐이 없으니까 R 자승분의 Q 뭐 1 하나였고 볼트 포메터였고 요거 1입니다. 1, 2, 3은 전위가 나온 거예요. 전위 V는 똑같은데 곱하기 R분의 Q 이렇게 되겠어요. 단위가 볼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책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쿨롱의 제1법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개가 있을 때 잡아당기는 힘 또는 밀치는 힘. 요거는 하나만 있을 때 전기장의 세기. 말의 표현을 달리하는 거죠. V는 또 여기 R 자승이는 여기 없어졌어요. R 자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의 위치 에너지 해가지고 우리 쿨롱의 제1법칙을 하다 보면은 요 세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연관져서 외우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또 앞을 좀 잠깐 가겠습니다. 여기 전기력선의 성질이 있는데 이 전기력선의 성질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예. 전기력선은 양전하의 표면에서 나와 음전하에서 끝난다. 만약에 플러스 Q가 있으면은 양전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Q 쪽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1, 기역, 니은, 디귿 전기력선은 여기 나오는 선은 서로 교차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전기력선은 등전이면 도체 표면과 직각으로 교차한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건 눈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데 어떤 등전이라는 거는 우리는 엄밀한 의미로서 나올 때 여기는 곡선호 같지만 이거를 분포를 해가지고 세분의 하면은 항상 직각으로 교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도체에 있는 내부는 전기력선은 0이고 다 발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 발산한다. 전기력선은 잡아당기는 고무줄같이 언제나 수축하라고 한다. 전기력선이 Q1하고 Q1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전기력선이 어떤 이쪽으로 이제 발산하고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기력선이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력선이 휘어지는데 이러한 영향받는 것이 없어지면 다시 원위치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뒤돌아온다는 뜻이 기본적으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력선이 가고 있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으니까 전기력선이 휘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휘어지는 수가 있는데 휘어지는데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원위치로 복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무줄과 같이 언제나 수축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말이 이해하기 좀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렇구나 이걸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가우스의 정리가 있네요. 가우스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수학자 있네, 과학자 있네요. 다 천재였습니다. 이 가우스는 수학의 왕자라는 별명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폐곡면에 폐곡면이라는 것은 닫혀져 있는 곡면에 이런 뜻입니다. 내 전체 전하량 Q가 있을 때 전하량 Q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폐곡면을 통해 나오는 전기력 선수는 입실론분의 Q개이다. 엡실론은 엡실론절로 엡실론분의 Q개이고 1번 공기나 진공 중에서는 엡실론을 쓰는 1이므로 전기력선의 수는 엡실론 제로분의 Q개이다. 공기나 진공 중 입실론 제로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엡실론 제로분의 1개이다. 1쿠롱에서 나오는 거는 2쿠롱에서 나오는 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2. Q개일 때는 Q개 있을 때는 Q일 때는 Q개이다. 그럼 도대체 이게 이제 1쿠롱이에요. Q는 이코로 1쿠롱이다. 그러면 전기력선의 수는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전기력선의 수는요. 이걸 계산해야 되나요? 우리 이 계산을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그냥 공부만 하지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엡실론줄을 몇 개나 한번 세보면은 이게 8. 이거 아까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은 안 먹었지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입니다.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이거 8을 10일 합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10일 하면은 올라오면은 11이 됩니다. 다시 한번 쓰면은 이건 이코로 1분의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플러스 11승이 돼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1승이 되죠. 11승이 몇 개나 봅시다. 2, 3, 4, 5, 6, 7, 8, 9, 10, 11승 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1쿠롱에서 왜 이게 1옴이 써있죠? 1쿠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몇 개인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개가 나오네요. 1000억 개의 뭐가 나옵니까? 전기력선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전기력선의 수가 공기나 진공 중 1쿠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1개는 1000억 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우리가 누가 찾아냈어요? 가우스가 찾아냈죠. 이 가우스란 이 수학의 아까 뭐라 했죠? 왕자란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과학자들은 이런 거를 찾아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1쿠롱이라는 전하 Q가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몇 개를 그려야 됩니까?
천억 개를 그려야 돼요. 천억 개의 숫자가 나오고 이 쿠롱에서 나오는 거는 2천억 개. Q 쿠롱에서 나오는 거는 Q억 개 뭐죠?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천억 개를 얻는 건 아니니까 요거서부터 이거는 이 1번은 공기나 진공중이 아닐 때입니다. 매체가 있을 때, 다른 매체가 있을 때, 여기 아까 입시론에서의 값이 있었죠? 값이 있을 때의 값이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순서를 해야 됩니다. 매체가 있을 때는 엡실론분의 Q고,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분의 Q고, 요까지 간 다음에,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는 엡실론 S는 아까 얼마나 했죠? 1이라 했으니까 공기나 진공 중에서는 엡실론 제로분의 Q개이고 1쿠롱에서는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표시한다. 몇 개라 했죠 이게? 아까 천억 개라 했죠? 천억 개. 천억 개의 숫자가 나가는데 우린 천억 개라 해오지는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되니? 또 암기해야 됩니까? 하기 싫으세요? 꼭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잘 안 지워져요. 빨리 하면 안 지워집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전기력선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전기력선까지는 똑같습니다. 속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속이라는 거는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묶는다. 어떻게 묶느냐? 천억 개를 한 개로 계산하자. 그러면 지금 몇 개를 했어요? 이 전체를 한 개로 계산하자. 한 개. 그래서 전기력선은 그러니까 진공이나 공기나 진공 중 1쿨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속은 몇 개 있냐? 한 개로 하자. 훨씬 쉬워졌나요? 그러면 다른 유전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천억 개에 대해서 이거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공기나 진공이나 유전체 다른 물질이 비유전일이 큰 거 있든 작거 있든 관계없이 전 1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속은 한 개이다. 이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속은 몇 개이다? 두 개이다. 말이 너무 길죠? 줄입니다. 전속의 수는 몇 개인가? 근데 이 말도 알아둬야 됩니다. 왜 알아두냐면은 뒤에 아까 자석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자속이라 그럽니다. 거기서는 자속은 자기력 선속, 자석에서 나온 거는 자기력선이거든요. 이런 자기력선을 줄여서 자속이라기 때문에 여기는 전속, 뒤에서 쿨롱의 제2법칙에서 나온 거는 자속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우스의 정리에서 여기 나오는 거를 1, 2, 3 요거 전기력 순서까지 몇 배예요? 4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만일 1쿠롱이라는 전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몇 개인가? 그러면 전기력선은 엡실론분의 1개. 엡실론분의 1개입니다. 엡실론분의 1개. 이건 다시 한번 쓰면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분의 1개. 개입니다. 개. 공기나 진공 중에서는 엡실론 S는 1이니까 공기나 진공 중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속수는 몇 개나? 엡실론분의 1개이다. 이게 몇 개라는 아까 천억 개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1쿠롱에서 나오는 수는 한 개로 하자. 그것이 뭐냐면은 전기력, 선속 이렇게 얘기하고 속은 아까 묶는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또 너무 기니까 전속이라 하자. 그러면 3쿠롱에서 나오는 전속의 수는 몇 개인가? 하나, 둘, 몇 개입니까? 세 개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기를 하자는 건 실력이 아니라 했어요. 실력이 아니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은 들지만 우리 공부하는데 힘이 들죠. 그렇지만 하나씩 외우다 보면은 재밌나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말의 뜻을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금방 나왔네요. 전속이라는 거는 전기력 선속의 줄임말이죠.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렇게 전속의 줄임말로 전기력 선의 묶음이고 매질에 상관없이 Q의 전하에서는 Q쿨롱이 전속이 나온다. 3쿨롱에서는 몇 개의 전속이 나오냐면은 3개의 전속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밀도는 밀도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써놨습니다. 1m, 1m를 지나가는 전속의 수다. 가로 1m, 세로 1m를 하나, 여기는 두 개가 지났습니다. 두 개가 지났으니까 전속 밀도는 3 쿨롱 퍼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기호 및 단위는 기호는 D로 쓰고 전속 밀도 D라 쓰고 또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라 쓴다. 여기 569쪽 18번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시험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한번 풀고 한번 가도록 했습니다. 569쪽이었죠? 569쪽 569쪽이고 그래서 몇 번 문제 나면 18번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 이게 몇 년도 문제인가요? 몇 년도 문제냐면은 19년 유형 문제네요. 몇 번씩 나왔습니다. 몇 번씩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틀리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전속은 쿨롱이고 밀도라는 게 몇 미터 했어요? 가로 1m, 세로 1m 이게 밀도입니다. 이 밀도의 단위는 그랬으니까 쿨롱 퍼 미터. 여기 이제 해설에 자속 밀도도 아까 자석이 쿨롱의 제2법칙이 나온다 그랬죠. 자속 밀도는 이거 이제 그 웨버 퍼 제곱미터 이제 그 웨버란 말 또 나오는데 그때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전속 밀도 아까 쿨롱 됐습니다. 전하 쿨롱이죠. 쿨롱 전하가 1m 되는 지점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공부하던 곳이 40쪽이었습니다. 40쪽으로 다시 한번 페이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Q 쿨롱의 전전하를 중심으로 반지름 R매된 구 표면의 전속 밀도 9의 9 4파의 R자승분의 Q다. 요거는 4파의 R자승은 9의 표면적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9의 표면적 4파의 R자승분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속 밀도와 전기장의 세 개의 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D는 입실온 2다. 이것도 외워둬야 돼요. 이거 뭐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건 하지 말라 할 텐데 이게 하지 말라 할 수가 없어요. 네. 전속 밀도에 대한 전기장의 세기는 D라 그러고
관계죠. D는 전속 밀도 D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엡실론을 한 거고 쿨롱의 제2법칙에 자속 밀도가 있어요. 자속 밀도 B는 있고 뒤에 쿨롱의 제2법칙에서 여기는 엡실론이고 거기는 뮤였는데 뮤 H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외워야 되니까 지금 요 두 개를 같이 외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것부터 다 외우고 나면 뒤에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갔습니다. 전기의 위치 에너지 아까 했죠. 정정용량과 전전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